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론토 랩터스의 트레이닝 캠프에서의 생존 경쟁을 펼치는 선수들 이야기와 또 이 트레이닝 캠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랩터스의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랩터스의 트레이닝 캠프가 이번 달 말에 개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오프 시즌 동안 갈고 닦은 모습을 트레이닝 캠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받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국과는 달리 NBA를 비롯한 미국 프로스포츠에서는 오프 시즌을 거의 선수들에게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따로 개인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본인이 연습한 것을 트레이닝 캠프에서 팀 훈련에 맞게 녹여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몇몇 선수들에게는 이 트레이닝 캠프가 이런 점검이 아니라 생존을 건 그런 싸움의 무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 팀마다 한두 개의 자리가 있고 이 트레이닝 캠프에 이것보다 많은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무한 경쟁을 시키면서 로스터의 마지막 선수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썸머리그를 통해서 좀 더 지켜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트레이닝 캠프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스비 미하일룩이 랩터스에서 방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트레이닝 캠프에서 모습을 좀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트레이닝 캠프조차 합류하지 못했는데요. 스비 미하일룩을 비롯해서 최근 슈터들 중에서 수비가 약한 선수들, 예를 들면 뭐 마이애미의 덩컨 로빈슨 같은 선수들이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도 이렇게 기회를 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비 미하일룩 플레이어 옵션을 가졌던 선수였기 때문에 플레이어 옵션을 발동을 해서 이제 랩터스에 잔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랩터스가 방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데드캡이 잡히게 됐습니다. 마사이 유지리의 영입이었지만 마사이 유지리도 뭐 100%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이고요. 한편 스비 미하일룩은 새로운 팀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비 미하일룩을 빨리 방출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시 잭슨과 랩터스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조시 잭슨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 무려 스카티 반지처럼 4픽으로 입단한 성골 중의 성골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력도 어느 정도 확실한 선수이지만 코트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몰락했고 지금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단 조시 잭슨이 가지고 있는 핏은 랩터스에 딱 맞는 그런 선수인데요. 운동 능력이 좋고 사이즈가 좋고 또 수비력이 받쳐준다는 점은 랩터스가 원하는 그런 포워드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슛이 약점이긴 하지만 랩터스의 사례를 보면 선수들의 슛을 잘 교정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랩터스와 함께 한다면 조시 잭슨 슈팅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의 트레이닝 캠프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3명의 선수가 싸우게 되겠는데요.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DJ 윌슨, 그리고 조시 잭슨입니다. 게이브 브라운도 랩터스의 트레이닝 캠프에는 합류하지만 G리그 합류를 위한 계약인 선수이므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랩터스가 어떤 유형의 선수를 원하느냐겠죠. 일단 빅맨이 가능한 자원을 원한다면 DJ 윌슨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 있고, 경험은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가 가장 많고, 재능을 생각한다면 조시 잭슨이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만 생각한다면 조시 잭슨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멘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조시 잭슨의 이런저런 사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팀 사인회를 무단으로 불참하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던가 아니면 3살 된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마리화나를 굉장히 많이 흡연했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하지만 조시 잭슨이 여지껏 있었던 팀들을 본다면 좀 베테랑과 팀 컬처에 있어서 랩터스처럼 확고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돌출 행동을 막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조시 잭슨도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되는 나이이고, 또 그걸 떠나서 잭슨이 이렇게 무단 행동을 한 번 더 한다면 닉 널스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시 잭슨이 제어만 된다면 랩터스가 뽑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트레이닝 캠프 생존자에 대해서는 랩터스 팬분들이 기대를 해도 좀 좋을 것이, 작년과는 달리 경쟁자들 자체가 좀 더 클래스가 있습니다. DJ 윌슨도 그렇고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그리고 조시 잭슨 모두 1라운드에 뽑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또 작년과는 달리 올해 랩터스의 닉 널스 감독 로테이션을 좀 더 돌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생존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 멤버로 코트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선수들이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존은 어디까지 랩터스 로스터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 빵빵한 랩터스 포워드진 안에서 본인의 출장 시간을 더 잡기 위해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외로 셋 모두 다 탈락하고 그냥 FA 자원을 영입할 수도 있죠.
이번 트레이닝 캠프를 통해서 랩터스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드 밴블릿의 과부하 방지인데요. 지난 시즌 올스타까지 올랐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부상도 시달리면서 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만큼의 퍼포먼스는 밴블릿이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만약 밴블릿이 부상을 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랩터스는 플랜 B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플랜 B로는 말라카이 플린과 스카티 반주인데요. 둘 다 강점이 다릅니다. 플린 같은 경우에는 바스켓볼 커리어를 모두 가드로 했기 때문에 가드에 대한 경험이 많고 3점슛이 또 강점이 있고요. 스카티 반주 같은 경우에는 랩터스의 포텐셜 슈퍼스타죠. 포텐셜이 굉장히 좋고 큰 키와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쓰던지는 이제 랩터스가 알아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하프코트 오펜스입니다.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이적한 이후 랩터스에게는 몇 년 동안 계속된 고민거리인데요. 속공이 막히면 공격을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뻑뻑한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속공이 막혔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샷 클락 때까지 공을 좀 일부러 끈 후 공격을 하는 전략을 택했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이스 시아캄이 하프코트 오펜스의 성공률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을 바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하프코트 오펜스 조립을 좀 해줄 수 있는 베테랑 가드를 영입하는 것, 두 가지 방법 중에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영입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좀 쉬운 거지 우리도 에셋을 줘야 되고 팀 케미스트리를 다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아캄이 좀 더 성장해주는 게 팀에는 좀 더 페이버블할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교한 3점 슛 생산력을 보여주는 것 역시 랩터스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34.9%로 전 구단 중 20위에 그쳤던 랩터스의 3점 슛 성공률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랩터스 선수들을 봤을 때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은 예를 들면 시아캄이 지금보다 좀 더 잘 써주기엔 좀 무리인 것 같고, 생각해봤을 때 이제 오지 아누노비, 말라카이 플레인, 프레셔스 아치와 이 세 선수가 3점 슛을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선수들로 보이고요. 오토포터 주니어 역시 이제 이번에 이적해 왔으면서 랩터스의 3점 생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시즌 스카티 반즈가 3점슛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크리스 부셰이의 반등과 함께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랩터스의 숙제입니다. 더 강해진 경쟁자들을 꼭 뿌리쳐야 되는 랩터스인데요. 예를 들면 이번 오프시즌 드래프트 등을 통해서 탄탄하게 전력을 보강한 랩터스 천적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가 있고요. 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이제 깜짝 도노반 미첼 영입을 하면서 전력이 급상승했는데 이런 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틀랜틱 디비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동부 우승팀, 지난 시즌 동부 플레이오프 우승팀인 보스턴 셀틱스는 더 강해졌고요. 브루클린 네츠 역시 듀란트와 어빙이 결국에는 잔류를 했고, 식서스 역시 하든이 페이컷을 하면서 전력을 탄탄하게 보강했기 때문에 랩터스로서는 큰 악재입니다. 하지만 랩터스가 희망을 가져도 될 부분은 스케줄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랩터스 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보다 좀 휴식을 많이 취하고 하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을 잘 쓸어 담는 전략을 취하면 승수는 좀 잘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랩터스가 좀 팬들은 대여급 선수가 오지 않아 아쉬웠겠지만 로스터 변동이 적었던 만큼 팀 케미스트리는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랩터스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이 선수들의 성장을 하는 것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좀 제가 덧붙이자면 시즌에는 작년만큼 못해준다 하더라도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다면 랩터스는 성공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